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나만의 일본 미식 여행 일본어라는 책을 따라곤 출판사와 함께 만든 네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꿀팁을 소개하고 여러분께서 미리 받은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질문이 나오면 여기서 오늘 대답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책을 만든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근데 혹시 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이 팔로우 해주시는 것 같네요. 굳이 자기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명 네모, 본명은 에노모토 야스타카라고 합니다. 도쿄에 태어나 지금도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입니다. 저는 교포는 아니고요. 순수한 그냥 일본인이에요. 한일 양육의 음식에 관심이 많고 미식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에 사는 동안 현지 맛집을 친절히 알려준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인에게 그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많은 한국분들께 한국어로 일본 현지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매체, 신문지 같은 곳에서 맛집이나 일본 음식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09년 도쿄에서 개인 수업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서울의 소간대학당 신촌에 있는 소간대예요. 거기서 한국어를 중급을 배웠어요. 중급은 일상회화가 가능한 정도의 그 수준이죠. 그리고 고급까지는 배우지 않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비자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관광 웹미디어를 운영하는 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 서울 관광지 예를 들면 현지 맛집이나 경복궁 같은 명소 그리고 미용 성형외과 같은 것까지 제가 서울에서 한국어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일본어로 기사로 쓰는 기자로서 약 1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먹는 걸 좋아하는 저는 서울 현지 맛집에서 살아있는 한국어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4년에 일본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좀 어쩔 수 없이 비자가 다 끝났으니까 일단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때까지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또 한국에 관련된 일 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서울에 사는 동안 했었던 일과 반대로 일본으로 오시는 한국 관광객분들 대상으로 일본 현지 맛집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 때는 일본인을 위해 한국어로 취재했다가 일본어 기사 올렸었는데 그 반대로 하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인스타를 시작했다는 얘기 했죠. 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을 당시는 정말 짧고 간단하게 맛집 소개만 했었어요. 영업 정보만 올리거나 정말 간단하게 짧게 썼는데 팔로워님이 신기한 일식 문화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대답을 한 번에 쓰려 하다 보니 점점 글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나가사키 짬뽕 피드를 올렸을 때 이게 화면 왼쪽에 보이는 거 이게 시작했을 때 당시 나가사키 짬뽕 피드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팔로워님이
일본 현지에서 먹은 나가사키 짬뽕이 맵지 않아서 실망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때 그 댓글을 보고 저는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먹었었던 그 나가사키 짬뽕의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 나가사키 짬뽕이 맵지 않고 어떤 음식인지 그 다음 포스팅에서 그 나가사키 짬뽕 역사, 그리고 원조집, 메뉴명의 유래, 의미,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다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그 포스팅이 캡션 많이 길어졌어요. 너무 길죠. 이게 인스타에서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죠. 블로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도 올려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한국인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플랫폼에서 일본인이 승부하는 건 약간 좀 불리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10년대 중반에는 이런 인스타그램은 한국도 일본도 상관없이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저는 이런 긴 문장도 굳이 인스타에 계속 꾸준히 올렸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2,200자까지예요. 2,200자. 그 원고용지 한 4장 정도인가? 근데 더 쓰고 싶었을 때는 그 태클에 추가로 설명을 쓰곤 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길게 문장 쓰는 연습, 저 나중에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때 뭔가 글 쓰는 연습을 했었던 느낌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러다가 저의 인스타그램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어떤 출판사분이 인스타 DM으로 그 책을 내자는 제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스타 내용이 한개서 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에 진짜 도쿄 맛집을 알려줄게요 라는 도쿄 맛집 가이드북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텐동의 사용과 나폴리탄의 비밀이라는 일본 신문화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 출판을 계기로 이렇게 일식 전문 작가 활동이 좀 늘었어요. 잡지라든지 웹 매거진 같은 것도 뭔가 좀 칼럼이나 기사 써주세요 라는 의뢰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쯤에는 조선일보 신문지에서 문화면의 일사일원이라는 칼럼 연재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신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때는 3개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번 달 1월 첫째 주부터 저는 조선일보에서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화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매주 목요일 날에 조선일보가 나오면 제 글을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기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지는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하여튼 목요일 날에 일사일원라고 검색해 주시면 조선일보에 제가 쓰는 글이 나올 거예요.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실적으로는 NHK라는 일본 최대 방송국에서 저는 NHK가 한국어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NHK인데 국제 방송으로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단파 라디오라서. 그래서 그 2024년에 제가 출연했는데 올해 다음 달에도 제가 방송 순옥을 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에도 방송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가 작년 11월에 출간한 최신간책이 이거 나만의 일본 미식 여행 일본어입니다. 왠지 제가 쓴 책은
항상 제목이 길어요. 네. 이 책은 스시집, 라면집, 야끼니집, 이자카야, 카페 등등 총 13곳에 13개의 카드로 구성되고 있고 일본 현지 식당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뭐 뭔가 먹는 방법이나 팁이나 주문 표현이나 그런 걸 잘 설명해 두었어요. 처음에 제가 나라곤 출판사에서 미식 여행을 주제로 어학서를 내자는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지만 왜냐하면 그 대학교 선생님이시나 대단한 분들이 그 나라곤에서 책을 쓰시는 것이라서 제가 해도 되는 걸까 싶어서 놀라고 좀 긴장도 되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소개해온 메뉴판 설명이나 여러 팁들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일본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학을 배우고 그리고 미식 여행을 좋아하는 선배 같은 입장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혹시 이제 읽어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일본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일본 현지에서 미식 여행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이 꼭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어학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하나로 실전 메뉴판 해독법 그리고 주문 시 대화 표현 그리고 먹는 방법과 그릭 이게 제가 잘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면 더 맛있는 일본 신문화 이게 에세이 같은 거죠. 이거 일본 음식 Q&A 그리고 편의점 음식이나 여행 팁까지 다 이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미리 배우고 그러니까 미리 여행 떠나기 전에 이 책을 일본어로 배워도 되고 실제 메뉴판을 보면서 현지에서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약간 매니악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제가 뭐 음식에 관한 그 열정 같은 게 좀 강한 편이라서 다소 매니악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일본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책을 들고 가시면 일본 현지 식당에서 고민하지 말고 자신 있게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자기소개랑 책이 어떤 책인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북토크 시작입니다. 네. 근데 저만 얘기하는 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퀴즈 형식으로 슬라이드 준비했어요.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겸해서 여러분 퀴즈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본어로 퀴즈가 일본 발음으로 퀴즈인데요. 한글로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 퀴즈? Q&A 퀴즈? 발음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이런 소소한 게 좀 원어민처럼 얘기하고 싶잖아요. 특히 영어 같은 외래어 같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하여튼 자 그러면은 퀴즈 합시다. 자 1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일식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일식집. 자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뭔가 있으신 분 손 들어서 대답해 주세요. 손 안 들어주시면 제가 네 말씀 주세요. 웨이팅이 길다. 웨이팅? 웨이팅이 길다. 맛있어서 손님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웨이팅 길고. 네. 근데 그런 건 정일식집, 네, 맞아요. 맛있는 일식집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당 싫어해요. 네. 기다리기. 다른 거 혹시 있으시나요? 네, 말씀 주세요. 식당 주인이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분위기 좋고 자신감 있고. 우리 거 맛있다. 나의 음식 좀 먹어보라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뭔가 혹시 장인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있나요? 지금 손님 얘기 나왔고 주인님, 가게 장인분 얘기도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음식에 대해서 힌트? 네. 정말 신선하다.
아, 재료가 신선하다. 네, 그렇죠. 무조건 신선해야죠. 맛있는 음식 그래야죠. 근데 일본은 식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게 그 포인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해야 그런 거 맛있다는 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사진 좀 나왔어요. 뭔가 네, 말씀 주세요. 네. 밥이 네, 다 정답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다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 일식집은 특히 흰밥이 맛있다. 여러분, 일식의 주인공 밥이에요. 일본에서는 혹시 밥이 맛없으면 다른 반찬들이 아무리 맛있어도 맛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뭔가 저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반찬이 푸짐하게 나와야 뭔가 만족스러운 식사가 된다는 인식 이미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흰밥이랑 메인이 좀 생선구이, 연어구이인가? 그리고 뭐 미소汁,漬物이 정도만 있어도 밥이 맛있으면 다 오케이. 물론 메인 이런 반찬도 중요해요. 근데 밥이 무조건 맛있어야 한다. 이게 좋은 일식집의 조건이다라는 인식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참 다양한 음식을 반찬으로 먹는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 카라아게, 닭튀김, 그리고餃子군만두, 그리고 크림 시츄 이게 뭘까요? 크림 스튜, 그리고 오뎅, 코로케, 그리고 라멘, 야키소바, 라멘 라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라멘이랑 밥을 같이 먹는 것인데, 아니면은 야키소바도 밥 반찬 삼아 뭔가 흰밥을 먹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찬이나 음식들은 흰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쌀 품종하면 코시히카리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백화점에서 팔잖아요. 근데 코시히카리도 적당히 잘기가 있고 약간 일본에서 물 많이 넣어서 짓는 게 맛있게 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이 나온 건 혹시 료칸에 일본 온천 료칸 같은 거 써본 적 있으시나요? 이 나무로된 밥동. 이게 오히스라고 해요. 오히스가 전통적인 밥동인데 이건 보관용 밥동이랄까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카와리, 흰밥 리필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이거 처음에 같이 나와요. 이런 밥동. 근데 이게 마음대로 더 먹고 싶으면 직원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이걸로 리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밥의 온도나 수분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나무로 된 밥동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만큼 딱 지은 밥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에 가까운 맛으로 계속 식사 중에 밥을 리필하고 먹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퀴즈, 다음 질문. 맛있는 스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좋은 스시집 최근 몇 년 한국에서 많이 생겼죠. 근데 스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스시 한국에서도 드셔 네, 대답. 생선의 신선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생선이니까 선도가 떨어지면 큰일이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시나요? 네? 밥이요? 또 정답이에요. 네, 근데 와사비가 맛있어요. 와사비가 맛있어요. 한국 분들이 와사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참고로 생와사비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와사비 더 달라고 하면 스시 장인분들이 마음속에서는 네, 좋아요라고 해서
코스트가 비싼데 하면서 주는 것이네. 하여튼 네, 와사비도 중요하고 생선 중요하고 팝이 중요하다는 대답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말할게요. 스시와 샤리가 7割, 네다가 3割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뜻일까요? 샤리가 팝이라는 말이에요. 샤리. 그만큼 샤리가 70% 정도 스시를 구성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하고 생선, 생선 네다라고 해요. 네다. 생선회도 그렇고 계란 같은 것이나 그런 다른 것도 다 네다라고 하는데 30%다. 30% 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샤리가 중요하고 팝을 짓고 주는 기술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스시통을 자칭하는 사람은 나만의 취향에 맞는 샤리를 만드는 스시집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일부의 사람인데 가끔 스시집에 들어가서 샤리다케 쿠다사이, 샤리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리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스시차인이 이 사람은 스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다소 까다로운 손님이 오셨다고 약간 그렇게 긴장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일본 스시집에서 갑자기 샤리다케 쿠다사이 하면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약간 그러면은 뭔가 스시통 좋은 스시집 많이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되고 꼭 안 해보셔도 되고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요담인인데 일본 스시집에서는, 현지 스시집은 여러분이 혹시 일본에서 스시 드셔보신 사람도 계시겠지만 약간 샤리의 산미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도쿄 쪽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드셔보신 스시, 일본식 스시, 조밥이라기보다는 그 전통 스시는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스시에 그 산미를 설탕을 넣거나 약간 식초 사용하고 조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막상 먹어보니까 다소 놀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카이센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에서 카이센돈 몇 번 먹어봤는데 뭐가 다르지 싶었을 때 팝이 약간 산미가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일본 회덮밥 카이센돈 먹었을 때는 산미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도 미리 알고 드시면 뭔가 갑자기 놀라지 않고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음 퀴즈예요. 자, 일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다와리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어 좀 배우신 분이 고다와리가 또 네, 맞아요. 고집이, 고집이라는 말. 네, 맞아요. 고집이라는 말인데 혹시 또 다른 뉘앙스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정성스럽게 만드는, 정성을 담아 만든다. 네, 맞아요. 네네. 아까 말씀 주신 고집이라는 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특별한 정성을 담은 음식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엄선한 이 집만의 나만의 라는 뜻. 사전에는 까다로운, 깐깐한, 고집이 센 이런 무존적인 의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전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일식집에서 고다와리라는 말이 있으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마음가짐, 행동, 태도 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사실 일본에서도 고다와리 하면 옛날에는 그 사전에 있었던 고집이 세다 그런 뜻으로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언어라는 말이라는 건 점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음식점에서 쓸 때는 고다와리는 정미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메뉴판, 이게 메뉴판이 아니고 고다와리만을 설명하는 팝이죠. 설명서 같은 것이에요. 이게 딱 메뉴는 아니에요. 메뉴에 어떤 재료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은 이제 다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다와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다와리를 장인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위화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코다와리는 꼭 장인만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리고 덕후, 오타쿠 같은 사람도 훌륭한 코다와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의미로 오타쿠 같은 사람은 코다와리가 생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물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라멘 오타쿠, 카레 오타쿠 같은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신 코다와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다와리라는 말이 아주 일본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왜 일본의 향토 요리는 집안마다 특색이 강할까요? 혹시 이런 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 기후 차이. 아, 기온 차이. 기후 날씨 기후. 아, 기후 차이. 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워낙 크니까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식재료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후 차이. 약간 어려운 질문이죠. 이건 기후도 맞아요. 근데 일본은 에도 시대 1860년대까지 일반 시민들이 다른 지방 한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다른 지방에 허가증 없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언어, 방언, 사투리네요. 사투리, 문화 등의 특색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허가증 없이 일반 서민들이 다른 지방에 가면 사형이었어요. 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대가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었다는 말이죠. 네, 이러한 시대가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각 지방의 향토 요리가 마치 다른 나라 음식인처럼 맛이나 조리법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혹시 일반적으로関東가 도쿄에 있는 돈초 지방은 맛이 진하고,関西, 오사카, 교토가 있는 지방은 맛이 연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실제 느껴보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게 오뎅, 둘 다 오뎅이에요. 네. 오뎅만 봐도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 그릇 색깔이 아니고 그 음식 자체가 이게 스크린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쪽이 그 진한 금이 스며들어서 다 음식 오뎅 자체가 까맣게 보여요. 근데 이게 오사카식,関西식이라서 약간 연한 것이죠. 연하다고 해도 다시물 맛이 제대로 깊은 맛이 있어서 맛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바는 동쪽, 우동은 서쪽이 맛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는 에도 시대부터 계속 영업을 해온 진짜 노포 소바 맛집이 있는데 저는 도쿄 토박이라서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사카 사람이 그 도쿄에 와서 막상 도쿄에서 그 좋은 소바집에서 먹어보니까 이게 뭐냐, 나이아넨 거래라고 해서 이게 족박 때 그에네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맛이 진해서 이게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도 전라도는 좀 간이 세다거나 경상도는 조금 다르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역 차이가 혹시 더 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3번에 보이는 거,豚骨 라멘은 뭐뭐 지방의 향토 요리다. 이렇게 마르마르라고 읽어요, 일본어는. 네.豚骨 라멘 어느 지방 음식인지 혹시 아시나요? 큐슈 아닙니까? 네? 큐슈. 맞습니다. 큐슈 어디일까요? 특히 하카타? 맞아요. 잘 아시네요. 네.豚骨 라멘은 큐슈 후쿠오카의 하카타시
그리고 나가하마나 구르메시라는 도시가 소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로컬 라멘이에요. 혹시 한국 분들은豚骨 라멘은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치랑나 이쁘도 같은 거고 아니면 혼대 그 하가타 분코나 그때 10년 전에는 그런 게 한참 유행이었던데 지금도 있죠. 뭐 그런豚骨 라멘집. 근데 저는 도쿄 사람이라서 좀 참 신기한데 일단 적어도 저는 도쿄에서 맛있는豚骨 라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豚骨 라멘집은 맛도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kyushu의 그 맛이 안 나요. 하가들. 그래서 서울豚骨 라멘집이 제가 먹고 그건 아니다고 하면 좀 뭐 한국 분들에게 혹시 예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건 도쿄에서 먹어도 오사카에서도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kyushu 그 맛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별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근데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그 이치랑 앞에서 한국 분들이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한국 분들이 취향을 마인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해되지만 저희 일본인이 홋카이도 오사카 갔을 때 절대 거기서 이치랑이나豚骨 라멘 먹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치랑 이쁘도는 이쁘도도 아시죠? 한 10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다가 3년 후에 철수했어요. 네.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치랑보다 이쁘도가 더 점포가 많아요. 네. 근데 이치랑 이쁘도는 다 센트럴 키친에서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니까 일본 어디서 먹어도 맛은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그래도 후쿠오카의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본인들 그래서 저 도쿄나 다른 지방에서는 이치랑 먹지 않다는 말입니다. 네. 이치랑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 하가타 본점에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퀴즈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2부는 Q&A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일단 미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제가 대답드리고 남은 시간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나오면 제가 바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고 진짜 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뽑아서 제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반에 내가 보낸 질문이 안 나왔다 하면 바로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매너, 예의에 관한 질문이 참 많았어요. 일본 식당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는 무엇인가요? 행동과 한국과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단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서 무조건 예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는 1번은 야크미가 고명입니다. 고명. 와사비, 시치미가 고춧가루 조미료죠. 네. 시치미, 와사비, 생강, 대파 등 이런 걸 많이는 넣지 마세요. 이게 제가 우동집에서 우동 먹을 때 옆자리 한국인 관광객이 오셨어요. 네, 좀 딱 보면 한국인 관광객인지 제가 알아요. 네, 아니까 근데 우동이 나오고 고춧가루가 시치미 토가시 일본에서 작은 병이에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뿌려도. 근데 한 1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많이 안 나오는 건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 이상 시치미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소바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바는 국물이 따로 나오고 와사비를 혹시 주의할 만큼 와사비를 조금 풀어서 찍어 먹어도 됩니다. 근데 소바집에서 테이블 위에 공짜로 뭔가 와사비가 있다. 와사비 거에 넣어 먹는 건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와사비를 넣으시는데 그거 보면 대충 일본인의 10배 정도인가? 평균.
진짜로. 약간 오버한 것 같지만 하여튼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일본인은 조금만 넣어서 불어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은 사람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렇게 저 이해돼요. 매운 걸 뭐 먹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건 매너 안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약품이 고명 많이 넣으면 요리 만들어준 사람에게 약간 예의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舌가 바카니 나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게 혀가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그 조미료 뭐 매운 것뿐만 아니고 조미료 많이 넣어 먹으면 이렇게 요리 자체에 본래의 맛이 모르게 되니까 적당히 넣어 먹는 게 좋다는 거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 그 다음 되도록이면 밥을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미리 양을 조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는 그대로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주문 시에 적게 스쿠나메 밥 양이나 명량을 아니 보통 오머리, 주머리, 덕머리 이렇게 밥 양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가게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있죠. 근데 곱빼기가 있는 것인데 약간 이게 단계가 잘 나눠져 있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스쿠나메 적게 부탁하면 미리 적게 부탁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간 남기는 게 아까워서 좀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난 느낌 들었어요 최근에는. 근데 일단 일본에서는 혹시 오머리 뚝배기가 공짜다 해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선에서 주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여담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어 진출한 한식집 어떤 사장님이랑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일본에서 장사해보니까 일본인은 반찬 리필은 하지 않는 대신에 하지 않는데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훨씬 설거지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리필은 하지 않아요. 일본인들 반찬 리필 그 한식집은 일본에서도 반찬 리필 공짜로 한국처럼 해주시는데 근데 그건 하는데 설거지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접시 달라고 하는 일본인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약간 접시가 더 많이 설거지 해야 하는데 일단 남은 음식을 버리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비비지 않고 그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유동이나 오야코동이나 약간 비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음식도 비비지 않고 그대로 드세요. 예. 근데 마제소바, 아브라소바, 근물이 없는担々麺, 이게 시루나시担々麺 같은 음식은 예외입니다. 근데 왜 비비지 않고 그대로 먹느냐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면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이건 책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네, 이 얘기만으로 묵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비비지 않고 그대로 먹는 카레도 그래요. 카레도 비비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책을 좀 전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릇을 들고 드세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점점 질문을 받아요. 혹시 들고 먹으면 좀 무겁지 않을까? 아니면 두껍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일본인들은 무겁지도 않고 두껍다고 느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먹는 동안 늘었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힘들지도 안 하고 그리고 도자기로 된 그런 그 그릇은熱伝導率, 열 전동률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공짜로 나온漬物, 야채조림, 단무지 등 반찬은 리필 가능하냐 이것도 혹시나 주변 일본인들이 리필을 하지 않으니까 오카와리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니까 좀 눈치를 보면 나만 그런 건가? 그 예의가 없는 행위인가 싶어서 저 질문이 많이 받았는데 물어보셔도 돼요 식당에서. 근데 약간 일본에서는 나온 만큼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단무지가 조금만 나오기도 하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더 먹고 싶다고 하면 오카와리 되키마스까? 시테이 데스까? 리필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데 혹시나
직원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물론 개인점에서는 뭐 맛있게 드신 거면 더 공짜로 줄게요라고 하는데 해주실 건데 하여튼 예의 없는 행위는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는 뭐 가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체인점 같은 경우는 혹시 돈 내고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관광객이 없는 현지 맛집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맛집은 앱이나 그 리뷰 사이트나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맛집을 현지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여전합니다. 근데 현지에 지인 친구 없다 하면 물론 숙소 직원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호텔이나 뭐 민박 같은 것이면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현재 아는 사람이 없다면 구글 맵이나 구글 맵으로 목적지 주변을 하나하나 검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국어 후기수가 되도록 많지 않고 가게 평점이 높은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다른 질문에서는 타베로그가 좋은지 그게 뭐가 좋은지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팁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구글맵이 제일 좋다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5월 골든위크에 일본 여행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이게 공휴일이나 연휴 질문인 것 같은데요. 5월 골든위크뿐만 아니고 일본 긴 여행은 오쇼가츠, 오盆休み, 골든위크, 실버위크라는 것도 실버위크는 10몇 년 전에 생긴 개념이야. 생긴 연휴예요. 공휴일이 주가 되어서 9월 달에 공휴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는 관광지나 번화가에서는 이런 일본 명절이나 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관없이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동네 식당 같은 것은 설날 그리고 오盆休み추석 때는 당연히 문을 닫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공휴일에 대해서는 2025년 올해는 일본 공휴일 16일간이에요. 한국은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11일.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적은 게 아니라 일본이 공휴일이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본 공휴일이에요. 네. 그리고 해피만데이 일본식 발음으로 해피만데이가 한국식으로 뭐라고 해요? 먼데이?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였어요. 공휴일을 되도록 월요일에 집중시켜서 토일, 월, 3일 연휴로 일부 만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에 식당 갈 때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많고 대학교도 월요일 날에 수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근데 공휴일이라서 오히려 번화가나 그런 그 관광지는 문을 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 도쿄에서는 신바시 같은 곳인가 아니면 도쿄역 옆에 야에스나 마르노치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가는 공휴일은 관광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미리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더 좀 주의점이랄까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이 SNS. 그러니까 공휴일이 결국 문을 여는지 닫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구글에도 영업 일정, 휴무 정보는 나오지만 공휴일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대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근에는 SNS로 그런 거 영업점 미리 올리는 가게가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SNS 하면 한국 분들은 역시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네, 일본은 의외로 생각보다 X, 그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뭔가 텍스트를 좋아하는 해서 그런가 좀 모르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X 그 트위터는 하는 사람 하는 가게가 많으니까 혹시 가능하면 둘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세계 2위의 트위터 X 유저가 많은 나라이고 인구당으로 보면 세계 압도적 1위예요. 이 유저가. 그래서 일론 마스크가 일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사전 질문은 마지막인가? 뭐 두 개 정도. 네, 일본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5가지. 치킨 남바 혹시 아시나요? kyushu 미야자키현의 향토 닭고기 요리.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랑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가 뿌려져 있는 것인데 치킨을 사랑하는 한국인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고 원래 저는 도쿄 사람이라서 도쿄에서 맛있는 치킨 남바는 어렸을 때는 안 먹어봤어요. 주변에. 근데 처음으로 kyushu 미야자키로 갔을 때 도쿄에서 먹었던 치킨 남바는 완전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건 닭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미야자키에 안 가더라도 kyushu가 닭고기 요리가 잘하는 가게가 많아요. 그래서 후쿠오카 여행 가셨을 때도 치킨 남반 잘하는 집이 많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네바네바동인데 네바네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끈적끈적 맞아요. 어떤 음식이 끈적끈적할까요? 마가 일본어로 뭘까요? 나가이모. 네, 나가이모도 그래요. 야마이모, 나가이모. 야마이모, 나가이모 차이가 뭐냐면 나가이모가 끈적끈적 느낌이 조금 약해요. 수분이 좀 더 들어있는 느낌. 야마이모는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강해요. 네. 근데 나또 도로로 오크라도 아시는 분 아시죠? 오크라 원산지는 아프리카예요. 네. 근데 왠지 끈적끈적한 식감이 나서 일식이랑 잘 어울려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식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얹어 나오는丼. 근데 한국에서는 마는 뭔가 한약을 먹는 그 미숫가루에 넣어 마시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이 있어서 별로 안 먹어봤는데 일본에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빠졌다, 반해버렸다고 하는 한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먹어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니보시 츠케멘. 이게 츠케멘이 뭐냐면 2010년대에 진한 멸치가 유행 많이 했는데 진한 멸치 육수에 찍어 먹는 라면은 니보시 츠케멘이라고 해요. 네, 이건 타베로그라는 일본 리뷰 사이트, 최대 리뷰 사이트에서 도쿄 라멘 부문에서 이 니보시 츠케멘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1위였어요. 어떤 맛집이 1위였어요. 그만큼 장르로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은 니보시 츠케멘 잘하는 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많지 않아요. 근데 대량의 멸치를 그리니까 일단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재료비가 비싸고 안전적으로 그 육수를 매일매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대요. 기술이 필요하대 해서豚骨보다 훨씬 어렵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그게 좀 만들기 어려운 그런 라멘, 츠케면인데 어제 처음으로 먹어봤을 때 한 입 먹어봤더니 입 안에 대량의 그 멸치가 뭔가 할 때 행복한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츠오노 타타키. 저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참치보다 훨씬 맛있어요. 카츠오노 타타키가. 네. 가다랑어는 여러분 가다랑어 카츠오부시로 오코노미야끼에 뿌려 먹는 음식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소금에 다진 마늘 넣어서 그거 소스로 찍어 먹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키마카레는 다진 고기 카레. 일본에서는 키마카레는 기본 종류예요. 네. 한국에
일본식 카레집이 많이 생겼지만 있어요. 잘하는 집이 있는데 왠지 키마 카레가 메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본에서는 다진 고기 키마 카레는 진짜로 사람 많이 받는 음식입니다. 편의점에서 레토르트 카레도 판매하니까 혹시 오미야게로 한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일단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거 진짜 제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은 저 맛집을 소개하는 작가지만 결국은 집밥을 마지막에는 먹고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흰밥을 좋아하니까 흰밥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뭐냐면 하나는 나또 그리고 또 하나는 타마고 고한과 날 계란밥 TKG라고 적어 있는데 해시태그 TKG로 검색하시면 수많은 타마고 고한 종류가 나오니까 어떤 타마고 고한가 있을지 이따가 인스타그램 TKG 해시태그로 좀 검색해 보세요. 네. 둘 다 전식집 같은 곳에서 먹을 수는 있죠. 네, 먹을 수는 있고 나또는 저는 이제 어떤 종류를 좋아하냐면 업체는 타카노 푸드라고 하는 타카노 푸드 오카메 나또라는 제일 유명한 게 역시나 맛이 있어요. 네, 빨간색 패키지. 그리고 저는 시모니타 나또라는 종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오카메 나또 아니면 시모니타 나또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고 타마고 고한은 저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일본인들이 아침에 계란밥을 먹으면서 결국 타마고 고한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은 다른 거 없다 이렇게 해요. 네. 혹시 거부감이 느끼시는 분 계시겠죠? 한국에서 날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일본에서는 위생적으로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감이나 그리고 날계란이 비린내 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근데 일본에서는 비린내 일본어 나마그사이라고 하는데 날계란은 나마그사이 비린내 난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자, 제 얘기가 많이 길어졌지만 여기서부터 혹시 여기까지 저에게 뭔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얘기 듣고 또 이게 왜 그러는지 질문이 또 나오면 네. 일본 고항이 맛있긴 맛있어요. 고항 예, 밥이 네. 참 맛있는데 거의 백미 아닙니까? 백미 네네네. 한국에서는 백미도 먹지만 건강 때문에 현미라든지 네. 현미 같은 거 많이 즐기거든요. 잡곡밥이나 그런 것.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현미나 닭볶밥 이런 것도 많이 먹나요? 아니 보통 거의 백미를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백미, 그러니까 흰밥을 많이 먹는 나라이고 사실은 에도 시대 60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흰밥이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샤리라고 하면 긴이 은이에요. 그러니까 실버색으로 빛나는 느낌의 밥. 그러니까 긴 샤리가 아까 스시집에서 나온 말이에요. 샤리가 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느낌이었는데 전미 기술이 나중에 발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흰밥만 먹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강 의식이 일본에서도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흰밥보다血糖値, 혈당지가 흰밥이 먹으면 바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런치에서 흰밥 먹다가 너무 졸려지고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이제는 집에서 현미 먹는 사람 아니면 식당에서도 잡곡밥 아니면 현미를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몇 년 전부터 훨씬 많아졌어요. 조금 잡곡밥 같은 경우는 50엔 추가나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또 네. 내년 골든위크에 여행을 가는데요. 내년 하면 이쪽 5월 3일부터 6일까지. 5월 3일부터 6일까지. 네. 네. 한국 휴일이라서 가는데. 아, 네. 지금 맛집 예약을 하려니까 아직 아,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너무 나중이라서. 나중에라서 네네. 네. 근데 골든위크 때도 맛집들 다 똑같이 하나요? 아, 열려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골든 그 연휴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 지난번 친 클래스에 알려주신 돈까스 맛집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도쿄. 네. 네. 어, 거기 예약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2달 전부터만 예약이 가능해요. 그건 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골든위크 때 문을 열어도 올해도 꼭 열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때 같이 확인합시다. 어디 소개하는 맛집 아오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DM해 주세요. 네. 근데 역시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식 계정, SNS 계정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서 뭐 가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무조건 미리 확인하고 예약되는 집은 마지막에 오늘 예약에 관한 팁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미리 되도록이면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저기 도쿄 나이르데 가는 일본 하가자 같은데 네. 가거든요. 근데 제가 고쿠도지에 있는 군린도도 가보고 고쿠도. 예, 그 지병사 맞은편에 있는 일본 최대 만화사요. 네네. 다음에 거기 긴자에 가면 후야도 가봤는데 네네. 혹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일본 하가자 디저트집 한번 추천해 주시면. 특정의 맛집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하가자. 예, 일본 쪽. 토라야 가보셨나요? 예? 토라야 양갱집. 아니요. 토라야가 일본에서 몇백 년인가? 토라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카사카에 본점이 있고, 네, 팥이 유명한 것으로 요강, 양갱.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큰 실수를 했다 하면 그 상대방 기업에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러 가야 한다. 했을 때 토라야의 양갱을 들고 가는 옛날이에요. 혹시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왜 토라야 양갱 들고 가냐면 너무 맛있어서. 맛있고 달콤한 과과자는 뭔가 먹으면 깊고 연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근데 물론 오미야기로 들고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토라야는 최근에 도쿄 아카사카에 본점을 들고 뭔가 에비스역이나 도쿄역에도 토라야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토라야 양갱을 사용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점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토라야 본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역시나 웨이팅 줄이 길어요. 그래서 본점에 가시려면 약간 시간적 여유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토라야 계열점, 지금 말씀드린 도쿄역점이나 다른 점포도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일본의 녹차가 유명하잖아요. 일본 차, 네네. 가정에서도 차를 즐겨 마시나요? 저는 매일 오이오차 마시는데 일본은 진짜 잘 마시는 나라거든요. 물론 중국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페트병의 차로 녹차는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은 다른 것은 보리차, 무기차, 그리고 우론차 이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니혼차 하면 그건 바로 녹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도가현이나 그쪽에는 맛있는 녹차 산지로 유명한데 니혼차, 일본차 하면 저희 녹차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녹차, 그러니까 업체만 봐도 오요차는 이토엔이라는 회사인데 코카콜라가 아야타카 내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브랜드명 녹차만 봐도
진짜 다양한 종류가 뭐 편의점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 진짜 자주 마셔요. 네. 어떻게 왜 궁금하셨어요? 그거? 약간 집에서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녹차를 즐겨 마시는데서 저희 뭐 그냥 정수기에 물 마시는 거 그렇고요. 일본에서는 평소에도 녹차를 마시는지. 네, 평소에도 잘 마시고 혹시 그 녹차에 티포트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것 말차 같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좀 있어서 약간 예민한 사람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태안이라는 성분이 너무 마시면 태안이나 좀 차분하고 안심하고 그런 효과가 진짜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일본 속담인데 녹차 깜빡해서 녹차 마시지 않고 외출 나가버리면 삼리 나가서 그러니까 멀리 가도 일단 돌아가서 차 마시고 나가라는 말이 있는 만큼 차가 기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뭐 이자카야라든지 그냥 식당이라든지 먹을 때 차랑 같이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음료수, 콜라, 사이다, 스프라이트 그런 거 같이 먹는데 일본인들이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음식 먹을 때는 차랑 같이 먹는 것이라서 친구가 당연한 것처럼 콜라, 사이다 시키잖아요. 제가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근데 뭐 당연한 것처럼 네모 좀 그냥 같이 마시자 해주는데 제가 술을 아예 안 마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죄송한데 저 물로만 먹을게요. 하는 건데 네모는 건강 의식이 높아서 그런 거구나 해주는데 실은 좀 당 음료수랑 식사 같이 먹기가 조금 불편한 편이거든요. 모든 일본이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론차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비스템이에요. 네, 또 혹시 있으시나요? 일본 분들은 카레 요리를 좋아하시죠. 카레요? 이유를 좀 알죠. 아, 제가 이제까지 많은 맛집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떤 음식 장르 어느 라멘인지 돈까스인지 뭘 많이 먹었냐면 카레예요. 카레는 일본에서 국민식이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왜 좋아하냐? 참 대답이 어렵네요. 이게 맛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급식으로 카레가 나왔을 때는 애들이 경쟁하고 내가 한글 더 먹는다, 더 리필하고 싶다 경쟁하는 만큼 급식 때도 제일 인기 많은 메뉴. 일본에서는 매주 한 번 카레가 나와도 애들이 불만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밖에서 카레 먹다가 집에서 오늘 카레 나왔다고 해도 3일 연속 카레를 먹어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식이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 같은데 일단 영국에서 들어온 게 일본 카레 역사 해군을 통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영양가가 많고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향신료도 즐길 수 있고 일본에 원래 매운 음식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지금도 일식에는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카레가 약간 특별한 그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시판품들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즐겨 먹는다고 대답할 수 없지만 그리고 제가 도쿄 맛집 때 작년에 개점방 냈는데 카레 챕터로 카레를 한 8군데 정도 소개했는데 출판사분이 왜 굳이 카레집만 그렇게 많이 소개했냐. 아니 그만큼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대답드리고 그렇게 다 소개했지만 하여튼 맛있는 집이 많고 왜 그냥 카레집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인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카레집 웨이팅이 2-3시간이 기본인 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다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파이스 카레라는 장르가 있는데 혹시 매운 카레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스파이스 카레가 맵지 않아요. 스파이스 카레는 혹시 일본어 가능하시면 카타카나로 스파이스 카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너무 비주얼이 예뻐요. 네. 근데 인도 카레에 누리나 틀이 있죠. 향신료 이렇게
배합을 해야 한다거나 뭐 규들이 있는데 일본 카레 오타쿠, 오사카에 있는 카레 오타쿠들이 그런 인도식을 따라하는 건 너무 뭐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런 스파이스의 배합이나 그런 걸 뭐 자유롭게 만든 카레가 스파이스 카레 시작이고 보통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의 카레를 한 접시에 뭐 반반이라든지 뭐 삼색 카레인지 그렇게 담아서 내는 카레입니다. 근데 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예쁘고 매운 카레인 줄 알았고 기대하고 먹는데 안 매워서 실망했다는 말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맵지 않는 카레라고 미리 알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마 카레가 그 중에 꼭 있을 거예요. 네. 한두 개 정도 마지막에 질문 대답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도 맛집을 엄청 좋아해서 맛집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요? 네. 이따가 알려주세요. 네. 근데 해외에서 살았어서 저도 다른 나라 외국어로 한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좋아요는 몇 개 안 눌리는 경험을 하고 예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태그를 많이 다는 거 외에 또 꾸준히 하는 거 외에 또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팁 같은 게? 뭔가 음식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음식. 아, 네. 네. 일단 기본은 근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기간은 얼마 정도 하셨을까요? 네. 몇 달 안 했어요. 4달 정도 하다가 지웠어요, 잘. 근데 맛집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맛집 다니는 거 힘드셨어요? 일을 하면서 네, 주말마다 알아요. 이제 가고 이제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금방 지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좋아요는 많지 않아요. 저는 작년에는 그 책 집필 때문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주 못 올렸어요. 그래서 좋아요 수는 많이 떨어졌고 팔로워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하나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실 기본은 이거 꾸준히 하는 것이고 맛집 다니는 게 직장 다니면서 그 맛집도 다니는 거 힘든다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마음이 문장이나 그런 게 나타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가세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느끼기 어렵다면 맛있는 건 그냥 나만 먹고 만족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에 네. 조금 전에 일본에서 꼭 먹어가야 되는 추천하는 음식 중에 니보시츠 세미가 있어요. 네네.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맛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더 맛있는 지역이 있나요? 네. 일단 아까 타베로그에서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계속 1위였다고 하는 집이 이토라는 집이었어요. 니보시 츠케멘 전문점이 이토라는 집이라서 좀 니보시 이토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가게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근데 위치가 에도가와크라는 제가 그렇게 하면 좀 그때 낯선 지역이거든요. 관광객이 일부러 가는 지역은 아니고 제가 도쿄 맛집 책에서 소개한 가게가 그 이토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분이 논립을 하고 그 가게 나가서 스스로 가게 만드신 분이 미야모토라는 가게가 있는데 미야모토가 이것도 관광객이 자주 가는 동네는 아니지만 오타쿠 카마타라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도 맛있어요. 근데 카마타에 왠지 니보시 츠케멘 맛집이 몇 군데 생기고 실은 제가 아는 한국인 음식점 경영자들이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데 다른 니보시 마니아나 여러 가지 새로운 맛집에만 가는데 저는 계속 카마타에서는 미야모토라는 가게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간추하고 싶습니다. 이토, 미야모토 이 두 군데 가보시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3부는 일본 미식 여행을 위한 표현과 예약 팁 배우기. 방금 전에 그 니보시 츠케멘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미야모토라는 집을 추천해 나고 싶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미야모토예요. 사진. 이 미야모토를 소개하려고 올린 사진은 아니지만 여기가 니보시 츠케멘 미야모토라는 니보시 츠케멘 맛집입니다. 이렇게 줄서 기다리는 맛집이에요. 네. 하여튼 여러분도 일본에서 웨이팅 있는 인기 맛집에 갈 기회가 혹시 있을걸요? 혹시 손님들이 그 가게 입구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뭔가 좀 일본어 가위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맛집에 갔어요, 여러분. 어디서 줄 서야 하나요? 라고 직원에게 질문할 때 도치라니 나라베바 이 데스 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직원이 저기 맨 뒤쪽에 서서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아치라노 사이코비 니 오나라비 쿠다사이. 아치라노 사이코비 니 오나라비 쿠다사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사이코비가 포인트예요. 사이코비. 사이코비 무슨 뜻이죠? 네. 처음으로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문법이나 그런 거 아직 초보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거 몰라도 사이코비라는 말만 또 오늘 배우고 가세요. 사이코비가 맨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일본에서는 그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 USJ 그리고 인기 맛집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인데 사이코비가 이거 빨간색 이 사람이죠. 여기가 사이코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맛집에 따라서 이렇게ここは 사이코비가 ここ 맨 뒤쪽이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쓰는데 이게 니보시 츠케멘 미야모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손님이 나오면 이쪽에 줄 서야 해요. 네,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 오단호도 횡단보도 제가 모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패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쪽에 가라고 하는데 직원이 이쪽 사이코비 아치라 데스. 네, 그 사이코비 아치라 데스. 맨 뒤쪽이 저쪽이에요 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사이코비가 아치라 데스 말을 몰라도 사이코비가 아치라 데스 하면 이쪽에 가면 사이코비라는 말만 배워가면 아마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근데 걱정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どれぐらい待ちますか?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걱정입니다. 근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すぐにご案内します 라고 대답해 주실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くらいお待ちいただきます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정확한 대기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시간 요사 難しいです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일본인 직원들이 마치 시간 요사 難しいです 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 1시간이라고 말하고 1시간 이상 걸리면 뭔가 거짓말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무난하게 대답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 일본인 성격이랄까 그런 사람이 많지만 일단 사이코비만 오늘 배우고 가세요. 그 인기 맛집에서 줄 서는 방법 이것도 책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직접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보여준 미야모토 같은 츠케멘 맛집에서 입구 앞에서 줄 서는 손님 많으면 일본 줄 서다 순서가 다가오면 직원이 지시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식권 판매기에서 식권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여기 기다리다가 순서가 이쪽에 다가오면 직원이 나와서 다음 손님, 次のお客様, 食券買ってください, 식권 구매해 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손님이 알아서 이제 순서가 다가오는구나 싶어서 그냥 알아서 식권을 사러 가려면 다메 데스, 마테 쿠다사이 라고 주의를 받을 겁니다. 일본은 그런 시스템이 뭔가 딱딱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시스템이 라멘집에서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눈치 보고 앞에 사람이 그렇게 구매하면 다음에 꼭 직원이 나와서 말해 주실 겁니다. 예상해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아니면은 줄 서기 전에 먼저 식권을 판매기에서 식권을 구매한 다음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먼저 식권을 사고 그 다음에 줄이 길어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약간 이게 뭐 애매한데 좀 어려운 건 줄 서다가 중간에 취소가 안 된단 말이죠. 식권을 뭐 구매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식권 판매기가 없다면 줄 서다 직원이 주는 메뉴판 보고 가게에 들어가기 전 미리 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중에 그 직원이 나와서 먼저 메뉴판을 주셔요. 그래서 메뉴판 보다가 한 30초 아니면 2분 내에 그 직원이 고 주문どういたしますか? 뭐 주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메뉴판 받으면 바로 열심히 읽고 한 30초 아니면 1분 내에 주문하는 메뉴 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쓰고 부를 때까지 가게 주변에서 기다린다. 이건 제가 어떤 선수도에 있는 그 순댓국집에 갔는데 그게 순댓국밥집이 이것이었어요. 이거 사고. 그러니까 그건 한국과 차이 없고 주변 그 명단에 그 이름을 쓰고 뭐 그냥 거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명단 그 다음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쓰고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다 지정된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명단에 8시, 1시, 2시 이렇게 칸이 있어서 그 칸에 빈 칸이 있으면 본인 이름을 쓰고 그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뭐 다른 곳에 구경해도 된다 해도. 그리고 다음에는 번호표 받고 시간을 보내자. 지정된 시간에 번호표에 시간이 적혀 있는 경우예요. 네, 번호표 접에다가 1시 30분라고 적혀 있으면 그때까지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QR 코드 찍고 명단에 올리고 메시지 받으면 가게로 간다. 이건 QR 코드도 뭐는 대부분이 라인으로 해요. 라인. 그러니까 라인은 한국에서도 나은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갈 때는 꼭 그 라인을 계정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도 약간 일본 가위 같은 느낌인데, 저는 오늘 얘기하는 동안 약간 외래어나 그런 것들, 특히 예매한 발음이 있었잖아요. 저도 지금도 한국 학습자라서 조금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만 오늘, 혹시 여러분이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면 장음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카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마비를 쿠다사이가 아닐까요? 하이볼 쿠다사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마비를 쿠다사이 따라 해보세요. 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은 일본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문하는 건 제가 일본인이잖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나마비를 쿠다사이, 나마비를 쿠다사이. 일본인은 나마비를 쿠다사이, 나마비를 쿠다사이. 약간 애매한 것 같지만 일본인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장음, 나마비르, 생맥주는 나마비르잖아요. 비르. 비르 하면 빌딩의 비르예요. 일본에서는 건축 빌딩,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빌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다이치, 에키마에 다이치 비르, 역 앞 제1 빌딩 같은 거 에키마에 비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르랑 비르는 다른 말이라서 그건
물론 이자카야에서 나마 비를 쿠다사이라고 장르 없이 해도 통해요. 근데 말하는 순간 아 외국 손님이 오셨다. 아마도 한국인이다. 라고 느낄 거예요. 하이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이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볼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하이볼이라고 하는데 일본식으로 말하면 하이볼 쿠다사이. 아, 네네. 하이볼. 포인트는 하이볼 빨간색 점 소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하이볼 쿠다사이. 레몬 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몬 사와 사워는 아니에요. 와예요. 네. 레몬 사와 쿠다사이. 네네, 좋습니다. 쇼주가 일본 소주 쇼주라고 하죠. 히라가나로 보면 쇼우주잖아요. 쇼주 쿠다사이. 이건 장르를 의식하면 진짜 원어민처럼 되는데 이런 것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5번, 6번까지 제가 완벽하게 말하자고 저는 시키지 않지만 저는 한국 분들이 라멘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일본식으로는 라멘. 이제 한국에서 신라면에 라면이 있으니까 약간 좀 일본식으로 말하려고 해도 약간 신라면, 그러니까 컵라면에 라면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뭐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라멘이에요. 카레이에요. 카레. 마찬가지로 도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한글로 보면 이건 도쿄잖아요. 도쿄. 네,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라고 일본식으로 말합니다. 도쿄 올림픽. 이거 크지 가로로 도쿄라고 격음이잖아요. 격음으로 적어 있죠. 근데 더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다면 격음으로 적었지만 소리는 높지 않아요. 도쿄. 약간 도쿄라고 하면 조금 한국인 티가 나요. 네. 그래서 도쿄라고 하면 되고 오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라서 오사카. 교토. 자, 그 다음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오테마치 도쿄역 조금 위에 있는 한정거장 정도 지하철인데 오테마치라고 해요. 더 어려워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오오카야마. 안 가보셨죠? 맛집이 좋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혹시 여러분이 오사카 갈 때 이렇게 오사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오사카라고 하면 사람 중에 일본에는 오사카산이 있어요. 오사카산이 있는데 그러면 오사카를 저렇게 했으면 오사카산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급여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맞춤 한국에서의 뭐 국립국어원의 맞춤법에 따라 하면 이렇게 오사카는 저렇게 오사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지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고 맞춤법에 한계가 있는 거 특히나 외래어는 저렇게 뭐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조금은 그런 게 신경 쓰면 여기 크림이 적혀 있네요. 아사히 스ーパードライ슈퍼드라이 말고 슈퍼드라이 스ーパードライ키린 라가비ール약간 이상한 일본어 가르쳐 죄송해요. 야매 선생님 좀 같이 모였나요? 네, 이게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건 가볍게만 그 히가와리 란치 오스스메. 히가와리는 날마다 바뀌다. 이게 혹시 뭘 시켜야 하나 고민되면 히가와리가 날마다 바뀌는 런치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오스스메가 추천이라는 말입니다. 추천. 네. 보통 대식에 쓰는 말이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만 배우고 가면 뭐 메뉴판 다 읽기 힘들거나 좀 뭐 해독이 좀 잘 안 되면 오스스메 대식, 히가와리 대식 하면 가성비 좋고 그 가게가 자신 있게 내는 뭐 요리라서 이걸 뭐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스스메는 대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뭐 이자카야나 뭐 그런 곳에서 단품 요리도 오스스메 네とか 오스스메 로라는 거 오스스메 네라고 하면 돼요. 오스스메 네라고 해도 반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말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주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문どうしますか? 뭐 라고 직원분이 하시면 오스스메 네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오스스메 してください 오스스메 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오스스메 해주세요, 오스스메 してください까지 하면 완벽한데 오스스메 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오마카세가 무슨 뜻인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 아시죠? 오마카세라는 건 이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오마카세가 약간 잘못 전달된 느낌도 있어요. 한국에서. 원래 오마카세는 마카세르라는 동사 맡기다라는 의미예요. 마카세르라는 동사에서 오마카세 오를 붙이면 약간 대내고 존중한 느낌 나잖아요. 오마카세 하는 느낌인데 셰프님께 믿고 맡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물론 고급 스시집에서는 오마카세가 고급 코스 요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원래는 가격대나 코스는 상관없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스시집에서 3,000엔 정도로 오마카세라고 시키면 코스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서 아까 오스스메데라고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오마카세데 하면 뭐 알아서 해달라는 뜻이라서 약간 메뉴판 읽기가 힘들면 오마카세데, 오스스메데 이렇게 가볍게 말해주시면 뭐 충분히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인점에 들어가서 알바생에게 오마카세데 하면 안 돼요. 알바생이 당황할 거예요. 네. 약간 개인점이나 셰프, 장인 같은 분께 오마카세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사전 질문에서 예약에 관한 그 팁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 요청 많았습니다. 조금 알려드릴게요. 원래 일본 식당은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집이 많았었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그 이후 인터넷으로 예약되는 집이 늘었어요. 네. 특히 유명 스시집이나 야끼니집 같은 경우는 예약 없이 방문을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예약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하고 싶고 전화가 혹시 어려우면 여기서 소개하는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멘집, 돈까스집 같은 경우도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데가 진짜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예약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인터넷 예약 사이트가 있냐면 테이블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예약 웹사이트입니다. 스시, 야끼니쿠, 라멘, 돈까스 등 많은 인기 맛집을 예약할 수 있어요. 저의 인스타그램에서는 혹시 그 테이블 체크에서 예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점포명이랑 테이블 체크라고 구글로 검색하면 대부분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점포 가게를 미리 정하고 그게 테이블 체크 예약 가능한지 좀 테이블 체크란 말이랑 같이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약이라고 일본어로 검색해도 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이블 체크에서 협찬 받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저 협찬 같은 거 일지 안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맛집이 대부분이 다 테이블 체크에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의 키치 테이블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다. 키치 테이블은 그 다음 오마카세에 가까요. 오마카세는 여기서는 인터넷 예약 웹사이트 이름이거든요. 네, GMO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오마카세가 비슷한 점은 약간 고급대 가격대가 조금 높고 넥주얼이랄까 조금 파인다이닝 같은 느낌의 가게가 오마카세에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파인다이닝 같은 거 뭐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도 뭐 파인다이닝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죠? 혹시 가고 싶은 게 내가 오마카세에 등록되고 있으면 되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 세이버자판이라는 사이트는 뭐 비슷비슷해요. 테이블 체크 오마카세랑 뭐 특별한 차이는 없고 근데 좀 없고 자 마지막에 혹시 타베로그가 이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리뷰 사이트예요. 후기 올리는 것이라서 꼭 예약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타베로그에 있는 가게 중에서도 점포가 타베로그 업체랑 유료 계약을 해야 그리고 옵션으로 예약을 하고 싶은지 그거 유료 계약해야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타베로그에 있는 맛집이 한 10% 20% 정도밖에 예약이 되는 타베로그로 예약이 되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베로그에서 혹시 예약이 된다면 이거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또 오마카세에 관한 정보는 오마카세는 조만간에 한국 키치 테이블이랑 제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키치 테이블을 통해 오마카세 정보를 예약을 할 수 있지만 들은 정보로는 오마카세에 있는 일부 정보를 키치 테이블을 통해서 예약 신청할 수 있고 그 대답은 다음 날이나 나중에 답변이 온다. 그래서 바로 예약하고 본인이 바로 예약 완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테이블 체크로 본인이 다 완료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은 X랑 인스타그램 둘 다 이용하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DM으로 예약을 접수하는 가게도 있으니까 팝하거나 그런 걸로 번역하고 예약을 신청해도 충분히 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5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이게 테이블 체크 사이트예요. 테이블 체크로 구글로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탑 페이지라서 여기서 이게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장르から 探す 장르별로 찾기 에리아から 探す 지역별 찾기 이렇게 가고 싶은 지역이나 먹고 싶은 장르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가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바로 같이 검색을 하고 테이블 체크로 예약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을 만들고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하고 그리고 캔슬 폴리시가 있어요. 취소 약관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500엔 수수료가 차감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가게마다 약간 다른데 약간 일본은 취소 수수료가 엄격하고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약 게시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가게마다 다른데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에 일주일에 예약을 접수한다. 아니면은 매월 25일 날에 그 다음 달에 한 달간의 예약을 받는다거나 그건 가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확인하고 게시일이 있으면 그때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하시는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경쟁이에요. 이런 것도 인기 많지만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북토크는
여기까지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